솔레노이드 밸브 오동작 개선으로 웨이퍼 불량 개선이라는 연구를 진행한 SK 하이닉스에서 SK 하이닉스의 그 트리즈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서 지금 회장님으로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SK 하이닉스 청주 사업장에 근무하는 신홍빈이라고 하고요. 항상 7년째 연을 내고 있는 교수님의 의지에 따라서 레벨로 재밌게 모여 그러면 대다수 분이 모이실 것 같은데 트리즈 레벨 4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트리즈 연구의 회장직을 좀 맡고 있고요. 저희는 레벨 3 인증서 안 나오면 저희 모임에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 인원이 약 180명 정도고요. 이 과제는 레벨 2를 실제 취득한 분하고 저희 동료죠. 동료분과 함께 그분의 시각에서 함께 좀 해결을 했던 실제 연구 사례고요. 제가 참 되게 안타까운 게 이것보다 더 높은 레벨에 해결된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반도체 산업의 특성이라는 것 때문에 보안 때문에 그런 걸 못 빠져나와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에이 이러실 수도 있는데 이것이라도 저를 빼온 게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회사에서 버리는구나. 그렇게 해서 트리즈를 이용한 솔레노이드 밸브 오동작 개선으로 웨이퍼 불량 개선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로는 일단 저자랑 회사 속의 서러 문제 설명, 분석, 해결, 결론 순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저자는 일단 저를 비롯해서 저희 실제 문제 해결에 같이 했던 저희 친구와 함께 저희 트리즈 연구에 속해 있는 분들하고 7년째 저와 함께 연을 이어내고 계시는 교수님께서 지도를 좀 많이 해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원래 잘 안 하는데요. 저희 파르파르 또 피아나는 새싹들이 온 관계로 저희 회사에서 잠시 오고 싶은데요. 공개하는데요. 안 되네요. 제가 비디오로 넣었는데 안 나오는 게 있습니다. 회사 영상 다음에 제가 한번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공식 영상이 따로 있는데 플레이가 있네요. 네. 짧습니다. 40초 정도 나오고요. 안 보여드리는데 계시는 관계로 제가 좀 소리는 좀 줄여보죠. 이게 사실 제 목소리로 다 녹음이 되는데 여기까지 펼치기에는 좀 그래서 네, 일단은 문제를 시작하기 앞서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반도체 제조 공정과 시스템의 주 구성 요소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저희 회사에서 발표해 주신 분들은 패키지 공정에 계시는 분들이고요. 저는 양산팩 실리콘이에서 웨이퍼를 반도체를 제조하는 공정을 담당하는 그 중에 시각 공정, 애칭 공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각 공정 포토 공정에서 정기적 시료를 주고받는 부분이고요. 정기적 시료를 주고받는 부분 패턴이라고 하는 것에 관광하게 노포를 하고 그 노방을 진행한 웨이퍼를 진공 상태의 공간인 챔버에서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관광이 주포되지 않은 부분은 선택적으로 이렇게 깎아내는 공정입니다. 패턴 보이는 관광에 의해서 보호가 되고 불필요한 부분이 제거가 되면 펠로에 필요한 패턴만 남게 되고 추가적인 공정을 진행해서 반도체가 구성되는 트랜지스터, 아까 말씀하셨던 플러스 마이너스 전공 움직이죠. 그런 트랜지스터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공정을 반복하며 적층하는 방식으로 저는 3D 랜드 플러시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저희 문제가 발생되는 주 원인인 솔레노이드 밸브입니다. 시각장비 챔버의 많은 부속품, 제가 세보지는 않았는데 장비사에서 얘기하는 걸로는 약간 2만여 개 정도
정도의 부품으로 부속품 장착의 공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부속품은 전기적 신호 및 공기의 공급에 의해서 동작을 하게 되고요. 전기적 신호는 트랜지스터나 릴레이에 의해서 제어가 되고, 공기의 공급은 전기적 신호를 이용한 솔리노이드 밸브로 제어가 됩니다. 솔리노이드 밸브는 전기적 신호가 흐르는 보존을 촘촘하게 원통형으로 제작되어 있으면, 이것에 전기적 신호를 흘리게 되면 이 보존을 중심으로 해서 동심원 방향의 자기장이 형성이 되고,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공기 이동 통로를 피스톤으로 이용하여 밖으로 외부를 순환하면서 공기의 흐름을 조절하게 되는 부품입니다. 그래서 챔버의 시각 공정이 문제가 어떻게 발생을 하느냐, 챔버의 시각 공정이 진행이 되면 그 과정에 폴리머라고 하는 부산물인 찌꺼기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찌꺼기 특성이 있습니다. 차가운 곳에 가서 들러붙어요. 근데 이 폴리머가 저희 H 공정에서는 보다 얇고 깊게 잘 타면서 이 폴리머를 어떻게 영향을 하지 않느냐, 현재 키포인트로 남아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 찌꺼기가 챔버 벽면에 증착이 되면서 고체 결정화가 이루어지고, 이게 웨이퍼에 떨어지거나 접촉을 하게 되면 그 웨이퍼는 소위 저희가 얘기하는 이 부산대가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생각 품질에 영향을 주게 되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챔버 벽면에 히터로 해서 이렇게 히터 형태로 해서 열을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 온도로 가열을 하게 되면 이 열의 영향으로 인해서 챔버 외부 벽면에 부착되는 어떠한 폴리머들은 다 배출은 되지만, 공간이 되게 좁아서 이렇게 되는 이 솔레노이드 밸브나 외부에 되는 것들의 열이 전달이 돼서 이 온도가 상승하게 되고, 이 솔레노이드 밸브가 오동작이 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듣게 되면 문제사항은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붙어있는 솔레노이드를 떼라, 또는 솔레노이드를 더 비싼 걸 써라 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게 떼는 게 못 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즈에서는 왜 안 되느냐, 이런 것들을 사전에 너희들이 생각을 하여라 하면서 규제 및 제약 조건을 명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의 온도는 60도라고 하는 폴리머가 증착이 되지 않게 하는 온도를 유지를 해야 되고요. 솔레노이드 고동밸브 전압은 24V, 물론 더 좋은 것들, 높고 낮은 것들도 있는데 그 이유는 비쌉니다. 이 솔레노이드 블락이 일반에서 사는데 저희 반도체 회사로 들어오면 저 블락 하나가 가격으로만 따지면 비공식이 22,000만 원 정도 하고요. 저걸 다 바꾸게 되면 저희가 한 50억 정도 소요가 돼서 그 모델이나 그 제품을 유지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요. 솔레노이드 밸브의 모델도 변경이 안 되고, 솔레노이드 밸브와 챔버의 비격까지 30c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솔레노이드 밸브에 많이 연결되어 있는 신호선이나 에어라인이 공기 라인 자체의 길이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걔네들을 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격거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솔레노이드 밸브의 매니폴드 고정 위치도 이동이 안 되고, 왜냐하면 이걸 다른 데로 고정을 하면 추가로 구멍을 뚫어야 할 텐데, 이 구멍을 뚫으면 손상이 있는 상태에서 사용을 해야 하고요. 챔버 외부에 어떠한 고정핀을 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변경 가능한 조건은 이 30cm라고 하는 이 내에서 위치가 이동이 가능하면 온도 유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떠한 온도 전달을 방지할 수 있는 코팅이나 동작 조건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밸브 개조 정도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성 요소에 대해서 진행은 기본적으로 앞에서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거기에 제가 조금 더 보탠다면, 에칭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면요, 웨이퍼에서 나온 불순물과 에칭가스가 합해서 폴리머가 생성이 됩니다. 이 폴리머는 불필요하지만 때로 필요하긴 합니다. 공정 다. 그렇지만 이 공정에서 불필요하고, 이 폴리머는 이러한 펌핑 라인을 통해서 배출이 되면 웨이퍼는 원하는 식각을, 패턴의 식각을 진행이 가능하고요. 이 구성 요소들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굳이 요거는 다 보시면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기능 분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각 구성 요소들의 작용과 연관성을 확인을 직관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능들을 저는 실제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기능이란 도구와 대상에게 행하는 작용이며, 구성 요소 분석을 토대로 각 구성 요소의 유해 혹은 부족한 작용을 직관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챔버에서 발생한 열이 보온 스펀지가 완벽하게 차단을 해 주어야 하지만, 반도체 산업이 24시간 운영되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이 장비는 24시간 365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열이 점차 누적이 되고,
이 누적된 열이 보온 스펀지조차도 흡수가 되지 않고 여기에서 아이솔레이션 자체가 부족하게 되면 그러면서 이 열이 솔레노이드 밸브로 전달이 되는 솔레노이드가 과열이 되고 또 여기에 있는 공기가 자연적으로 어떠한 쿨링 형태를 해야 되는데 좁은 공간에 의해서 공기의 대류가 좀 작기 때문에 이 쿨링의 형태도 모자라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RCA로 근본 원인을 분석을 해본 결과 문제는 챔버에서 발생한 열이 솔레노이드 밸브의 오동작을 발생을 시킨다. 어디에서? 챔버의 열이 솔레노이드 밸브로 전달이 되는 스폰지와 솔레노이드의 접촉 부분이었습니다. 언제냐? 챔버로부터 전달된 열이 전달된다고 해서 솔레노이드가 모든 오동작을 하지는 않는데 이 오동작을 발생하게 시키는 인계 온도가 있었습니다. 온도가 55도씨 정도 됐는데 챔버 열이 60도였죠. 그래서 쿨링이 부족하고 문제가 왜 되느냐? 열을 줘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구조적 모순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화학계를 시로 분석을 해본 결과 식경을 진행하면서 이 발생한 찌꺼기는 펌프로 배출이 잘 되어야 하나 좀 부족한 관계로 진행이 되고 있었고 이 찌꺼기가 챔버에 증착을 하는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 챔버는 히팅을 진행을 합니다. 히팅을 진행을 하는 것이 펌프로 배출이 되는 것을 도와주지만 챔버 외부의 온도가 상승을 하고 그와 동시에 보온 스펀지의 온도가 상승을 했고 열 차감률이 떨어져서 솔레노이드 밸브로 열이 전도가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더불어 솔레노이드 밸브 자체도 정기적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솔레노이드 자체의 열 발산이 더해져서 공작 온도를 초과를 하고 부족한 공기 냉각으로 인해서 솔레노이드 밸브에 오독장이 발생을 하는 장비가 알약이 발생합니다. 이런 아프난이 발생을 하고 있었고요. 이것들이 기술적 모순으로 정의를 하였을 때 챔버를 히팅을 하고 안 하고 분류를 해봤습니다. 챔버가 히팅을 하게 되면 공정 진행 자체에 찌꺼기 배출이 잘 돼서 잘 되는데 장비 멈춤이 생겨서 웨이퍼의 생산량이 감소하는 부분이 있었고 챔버 히팅을 하지 않으면 장비는 서지는 않지만 공정 진행 자체가 불안전하다. 그랬을 때 아이디어를 기술적 모순에서 발명 원리를 이용한 아이디어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아카데미의 특성은 생산성이었고 개선하려는 특성은 정해진 기밀도를 가지고 40가지 발명 원리 중 사전 조치 예비자원과 함께 불활성 환경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열전도가 낮은 부분은 솔레노이드 밸브를 좀 이동을 해보자 라고 아이디어를 냈었는데요. 서로 말씀드렸다시피 이동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안정된 공간에 고정할 공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물질자를 한 번 더 도입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열에서 솔레노이드 밸브 오작동을 하는데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열을 잘 뺄 수가 있겠느냐? 추가의 기계적인 어떠한 기계장을 동원을 하여서 고정이 되지 않는 부분들을 조금 해결을 해보자. 두 가지 아이디어를 접목을 하게 되었고요. 그랬을 때 최종 해결하는 물질장에서 기계적 기구를 부착을 딱 30cm에 맞춰서 작동을 하고 기존에 발생하여 있던 고정 부분은 유지를 하되 솔레노이드 밸브만 이동이 가능하게 그와 더불어서 저희가 알 수 없었던 위치를 이동을 시켜놨더니 저희 챔버에 공정 진행한 어떠한 냉각을 시키는 팬이 있었는데 바람이 나오는 그 팬의 바람의 영향으로 인해서 얘가 더불어 식게 되는 어떠한 추가적인 작용까지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저희가 한번 죽으면 240분 동안 어떠한 공장에 대한 생산이 정지가 되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장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제로화를 달성을 하였고요. 개선전의 웰포 품질 분량은 50장에서 0장이지만 그 50장이 산술적 가치로 따졌을 때 한 장에 요즘에는 한 2억 정도 합니다. 그랬을 때 어떠한 많은 개선점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는 인계 온도로 인한 근본 원인은 3D의 기능 분석과 테크화 분석을 이용을 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했고요.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기술적 모순을 근거로 해서 발명 원리 및 물질장 공헌 기법으로 해서 저희가 항상 이 부분들이 요구하시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최첨단 산업에서도 3D의 다양한 분석 방법은 상업인을 정확히 분석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고 각각의 해결 방법을 접목을 하면 처음에 따로따로 보았을 때 전혀 불가능한 방법이었는데 접목을 하였을 때는 어떠한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창의적 문제 해결은 트리즈는 다양한 문제를 여러 도구를 활용을 해서 체계적으로 분석을 하고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제시를 함으로써 산업 현장에서 획기적이며
경제적으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입증이 되었다고 저희 내부에도 저희 파트장 팀장님도 확인하고 계십니다. 향후 반도체와 같은 매우 정밀한 요구안을 공정에서도 3D로 활용을 해서 많은 아이디어와 함께 어려운 난제를 해결을 하고 제일 저희 1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D 보급률 50%를 위해서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